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실은 강원도 설악에 버섯 산행을 가려고 했었는데요. 비가 300mm 온다 해서 가는 걸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동네 배터에 나와서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림수인데요. 수직으로는 한 60cm 빠졌고요. 이 평으로는 한 6m 이상이 빠졌어요. 급격하게 지금 내림 수위로 또 돌아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댐은 수위에 따라서 낚시가 되니까 내림 수위든 오름 수위든 오름 수위에 오히려 더 잘 나오죠. 물론 좀 깊은데 찌르면은 그 영향은 덜 받겠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좋은 포인트도 이 댐 낚시는 특히 이 충주호는 틀려요. 같은 대물이 나오고 장어가 잘 나오는 곳도 이 물수위에 따라서 물수위가 정상적인 만수위 때 잡혔던 대물하고 물수위가 빠졌을 때는 그곳에서 대물 낚시가 안 됩니다. 그 수위가 돼야만이 대물 낚시가 돼요. 그래서 이 댐 낚시는 특히 이 충정호는 물수위에 따라서 대물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 수위 정도에 찼을 때 거기서 잡았을 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 수위 정도면은 내가 예전에 앉아서 잡았던 곳이 지금 딱 맞다 할 때 장어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수위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 장어 낚시가요. 좋은 포인트가 아니냐. 그것은 아무리 좋은 포인트라도 당시에 물수위가 아니고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면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가, 물수위가 가장 중요해요. 어느 정도 물수위 때 잡았던 그 경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큰 기대 없이 저야 1년 365일 세월을 낚고 있는 사람이라 그냥 낚싯대 들이우고 지나가는 구름 보고 비 오면 빗소리 듣고 새소리,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꽝 해도 좋고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말고인데요. 그래도 님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잡을 욕심은 좀 크죠. 님들께 보여드려야죠. 맨 깡만 치면은 책상에서 님들께서도 보시질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장어 낚시가 웃기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38일간 꽝치고 39일 만에 키로짜리 한 마리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어를 피해 다닌 거죠. 오기가 생겨서 39일 만에 잡았어요. 그 많은 비에 똑같아요. 5년 전에 이렇게 많은 굵은 비가 와서 팬티만 입고 낚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닐 때는. 근데 이제는 이 강가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낚시를 하고 싶질 않아서 작년에는 전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요. 이 유튜브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실은 산만 가고 평일에는 산을 못 갈 때는 쉬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님들께 전달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낚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안 잡혀도 좋아요. 그냥 세월 낚고 조용하게 차분하게 밤새죠. 오늘은 이렇게 가까이 바로 조금 전에 여기다 차렸어요. 여기다 오후 점심때 여기다 차려놓고 갔다 오니까 이만큼이 빠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물이 있었는데요. 여기가요. 요 부분이 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저 나무를 수위를 재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꼽아 놨습니다. 그 수위였는데 지금 이만큼 빠져서 다시 차림을 앞에다가 지금 다시 바짝 붙여 놨는데 또 지금 한 50cm가 빠졌네요. 지금 급격하게 물을 빼고 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올 건지 급격하게 물들을 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큰 기대 없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설악에 가서 강원도 설악에 가서
송이쌀이, 보라쌀이, 참쌀이, 또 뭐 6월송이 등 보면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지런히 산행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은 백모 전 일주일 전부터는 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9일이면 동네 지역분에서 다 입찰한다 해서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송이나 능이가 조금 나온다는 곳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골에 살지 않는 한은 도시인들이 송이나 능이 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몰래 들어가야 되는데 또 성격상 맞지도 않고요. 또 지역민들하고 다투기도 싫고 해서 저는 애지간하면은 그 지역민들이 관할하는 곳은 피하려고 합니다. 송이, 능이를 그렇게 많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버섯철이 되면 우울하죠. 가면은 분명히 많이 딸 수 있는데 알면서도 모르니까 차라리 모르면은 괜찮은데요. 가면은 딸 수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번님의 형님이 단양 사이남에 사는데요. 그분 말씀이 나라법보다 동네법이 무섭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회비 30만 원을 안 내면은 산에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도시인들이 과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동네법이 나라법을 이기는 경우도 있네요. 열심히 한번 지금 7시인데요. 준비를 해서 던져볼까 하네요. 7시 반인데요. 투척 완료했네요. 낚시꾼들이 변명이 100가지가 넘고 포가 세다고들 하죠. 30cm 잡았으면 60cm 잡았다 하고. 하지만 오늘은 악조건이네요. 내림 수위에다가 바람이 너무 부네요. 태풍급이에요. 파라솔 텐트가 날아갈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요. 조금 전에는 파라솔 텐트가 이 바람에 견디겠나 싶네요. 예전에 한 12년 전에는 저 본강에서 할 때 텐트 안에서 제가 텐트하고 같이 똘똘똘똘 한 3m 날아간 적이 있어요. 주위에서 번님들이 뛰어와서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추억도 있네요. 이 바람이 셀 때는 이 텐트가 날아가 버려요. 세게 묶고 놔둬요. 그래서 오늘은 악조건이 2개예요. 내림 수위에다가 바람까지 겹쳤습니다. 하지만 던져놓고 조용히 명상에 들어갈까 합니다. 구름 보고 비 오면 빗소리 듣고 또 새소리, 벌레소리, 이 자연의 신비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하루를 지새울까 합니다. 꼭 고기만 잡아서 맛이 아니에요. 던져놓고 나면 낚시꾼들도 다 마찬가지죠. 조사님들도 낚싯대만 던져놓으면 세상 더 좋을 게 없죠. 잡고 안 잡고는 다음에 2번째 문제고 낚싯대만 던져놓으면 좋습니다. 그게 조사님들 마음일 거예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바람이며 모든 걸 확인하고 오는데 이제는 뭐 바로 앞에가 그러니까 바람을 특별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지금 소리떼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이 카메라까지 날아갑니다. 텐트가 지금 날아가기 일부 직전 같아요. 아이고, 카메라도 넘어지고 텐트는 날아가기 일부 직전이었네요. 어우, 갑자기 그냥 돌풍이 부네요.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오늘 낚시 힘들겠는데요. 이 바람이 태풍급이네요. 허허, 텐트 찢어지게 생겼네.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많이 내린다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비가 오면은 얼른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야말로 방생짜리 100g짜리 방생짜리입니다. 방생짜리. 아이고 참 방생해야 되겠습니다. 어이구 감지 마라 방생이다 이놈아.
이 방생, 바로 방생입니다. 100g. 방생짜리 100g입니다. 아이고. 한 300~400짜리 입질을 하네요. 100g짜리가. 밑에가 낭떠러진 모양이에요. 장의 얼굴은 봤네요. 방생은 했지만 방금도 주둥이에 살짝 걸렸어요. 그렇게 챔질을 기다렸어도. 작은 거라서 더욱 더 그렇죠. 그래서 장어낚시는 빨리 채는 것보다는 좀 늦게 채는 편이 안전해요. 물론 뭐 주위에 나무가 있으면은 굴이나 들어가 버리면은 뭐 안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 나오거든요. 그냥 놔놓고 아침에 와서도 낚싯대 걷으면 낚싯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채는 것보다는 한 템포 늦게 채는 게 가장 안전해요. 대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한 300 됩니다. 300짜리 하나 올라왔네요. 오늘 300짜리 됩니다. 아이고, 감네. 300짜리 한 수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회색. 요거는 회색 장어네요. 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끔 낚시하는 사람들끼리 논쟁이 많아요. 이 회색이 장어 종류가 나와요. 근데 지금 회색 장어가 이렇게 큰 것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아유 양식 사와 가지고 낚았다고 거짓말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댐에는 치어를 사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 회색 장어가 나옵니다. 완전히 회색이에요. 지금 제가 거리를 멀리 안 던졌어요. 거리는 앞에서 한 5m 정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한 2m 정도뿐이 안 돼요. 가을철에는 멀리 던지고 깊은 데서 나오지만 여름철에는 뽕 할 정도로 낮은 곳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던질 필요가 없어요. 장타 칠 필요도 없고요. 앞에다가 뽕뽕뽕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멀리 투척하시는 분들은 손맛을 못 보죠. 여름철에는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멀리 던진다 해봤자 15m 이상을 넘어서는 안 돼요. 밤 12시 이후로 빠른 내림 수위로 돌았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300짜리 하나 오고 장에 새끼 얼굴 그렇게만 나오고, 또 잡어도 마찬가지예요. 누치 자그만한 15cm짜리 하나, 그 3개가 입질하고 입질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뺐어요. 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여기였습니다.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는 수직으로 해도 지구로 해도 1m가 넘어요. 급격한 내림 수위에는 입질이 없어요. 차라리 급격해도 오름 수위가 낫죠. 강원도에 비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보고, 거기가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은 낚시를 계속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강원도 산을 가야 될 것 같고, 오후에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댐에는 장어 종류가 한 4종류 나와요.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는 이 회색 장어가 큰 게 나오면은 양식을 가져와 가지고 거짓말 한다고들 많이들 논쟁들, 낚시꾼들 사이에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배는 이렇게 또 하얘요. 배는 이렇게 하얗고 몸은 이렇게 회색입니다. 이렇게 회색이에요. 근데 여기는 치어를 사다가 방류를 하기 때문에 4종류 정도, 한 4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면 이제 대물 나왔다고 하면은 양식장어를 갖다가 거짓말 한다고들 논쟁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치어를 사다가 방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회색장어, 자포니카부터 네 종류인데요. 이름도 이제는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얼굴도 짤막하니 그래요. 얼굴도 짤막하고 그래서 이런 장어가 나와요. 그래서 충주댐은 한 네 종류 있습니다. 자포니카부터 시작해서 한 네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색장어입니다.